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슈퍼소닉 TV입니다.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도 화제의 밀리터리 이슈를 알려드리는 밀톡쇼.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자유진영주의 최강의 무기고 대한민국. 이 아주 우뚝 섰습니다. 그러니까요. 커도 너무 컸죠. 아, 그렇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의미고 그냥 긍정적으로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한다. 네네.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 이 맞습니다. 무기, 우리 자주국방 무기 수출이. 네네. 네. 오늘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자유진영주의 최강의 무기고 이 한국이 되었는지 그 원료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하나만 보고 가실게요. 진짜 백진삼 정말 저희 슈퍼소닉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할인 판매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3만 원 가까이 할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설마 또 물건이 없다고 하실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백진삼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특별하게 이 슈퍼소닉 TV는 조금 더 이 한정 수량 소진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무한 공급. 예. 근데 무한까지 못 가겠죠 아무래도. 계속 찍어놓으면 무한이 될 수 있죠. 예. 이 할인 판매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이 물건이 다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예. 이 백진삼이 산삼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홍삼보다도 진하죠. 진합니다. 몸에 더 좋고. 그리고 사포닌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어서 당연하죠. 예, 효과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향도 좋습니다. 예, 괜히 비싼 돈 주고 뭐 보약 지어 먹고 녹용에 공진단에 뭐 이런 거 드실 필요가 없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오래오래 꾸준히 이 백진산 산산진액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섬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1950년 6월 25일 이 대한민국에겐 정말로 비극의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거의 뭐 70여 년이 지금 훌쩍 넘었죠. 이제 80년을 앞두고 있죠. 네. 그 사이에 정말 깡통전차 하나도 없던 그 시절부터 지금은 전 세계로 이 대한민국 K방산이 쭉쭉 뻗어나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를 시작으로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 대한민국의 무기 자체적으로 시작했던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M16 자동소총입니다. 그게 바로 50년 전에. 50년 전에. 네, 그거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M16 자동소총을 이제 라이센스 생산을 돌입하면서 미국제 M48 전차의 어떤 현대화 작업해서 그다음에 M48. 전차로 넘어갔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전투기는 이제 KF5 제공호 아직도 남아 있는. 네. 그 대표적인 무기를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국내 우리 국방의 어떤 자주국방의 시작은 50년 전부터 출발을 50년 했다. 전부터. 예, 방산, 소위 방위산업. 그래서 이제 이 그 방위산업 50년의 출발점이 왜 1975년이냐? 네네. 그리고 1차 단계 무기 생산이라는 게 1차 단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땅이잖아. 그렇죠. 예. 뭐 네. 그 당시에 ADD 뭐 어떻게 창설을 했지만은 네. 뭐가 있어요? 기반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산업국가 애시당초에 산업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경공업국가 그다음에 농경국가 그 전에는 훨씬 전에는 50년대는 1950년대 그리고 기껏해야 60년대 말 후반에 들어와서 이제 경공업 뭐 이제 생필품 같은 거 만드는 거. 네. 그다음 70년대부터 이제 뭐 포항이라든지 뭐 울산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그게 또 기반이 됐고 사실 예. 우리 무기 이제 생산하는데 더 나중에 쭉 가면서 모든 기반이 돼줬는데 그렇게 해서 70년대 75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뭐 M16 자동소총 미국제 면허 생산, 네. 그다음이 M48 계열의 뭐 A3, A5 하나는 90mm 주포, 하나는 105mm 주포. 그거 가지고 한반도에 충분히 전투를 벌일 수 있다.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다. 북한제 연자 뭐 T50이나 60이 네. 돼서 예.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105mm 라이플포가 이제 대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딱 맞게 이제 면허 생산, 일종의 조립 생산이죠. 키트를 받아다가 갈아 끼우는 거, 엔진 갈아 끼우고 뭐 주포를 갈아 치운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은 이제 단순적이죠. 교체 뭐 면허 생산, 전차도. 어. 그러면서 동시에 1978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네. 전투기도 해야 되겠다. 근데 어. 그 당시에 뭐 저서들을 논문집 뭐 이렇게 발굴한 거를 내가 수십 번을 읽었는데 이것도 다 맨땅 헤딩했다는 식이야. 미국이 뭐 거절해서 뭐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1973년 기준으로 이 미국이 대만에 먼저 면허 생산권을 줘요. 경전투기 생산을 하게끔. 그게 바로 이제 지금의 KF5, F5, F5. F5 EF. 아. 일부러 이제 미국에서는 북한제나 뭐 러시아제, 지금의 소련제, 러시아 지금은 러시아죠. 네. 미그 21을 상대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전투기. 그래서 이제 그게 설계가 나와요. 아, 그럼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만이 면허 생산. 어. 그거에 대한 F5, EF에 대한. 예. 뭐 그들도 이제 대만도 그 당시에 300여 대를 만들었으니까 대량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 대만군의 뭐 작업상 국산 전투기를 할 수는 없고 네네. 최초의 단계. 만들어 조립을 어떻게 하는지 프라모델, 대만도 시작이었죠, 그것이. 네, 프라모델을 어떻게 할지 이제 그거의 단계죠. 맞아요. 시작 단계. 예. 국산화를 할 수는 없죠. 아, 그럼요.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설립해서 만들어라 이제 다 키트 보내주고 엔진 보내주고. 네네. 그러고 나서 순서가 네, 그다음은요. 그다음이 대한민국이었던 거야 원래. 아, 두 번째 순서가 원래. 대한민국. 근데 우리는 또 어떤 항공산업의 기반도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부터 F-16 뭐 면허 생산. 그거의 경우는 저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의 나토 지역에 그 F-104 공동 생산했던 나라들의 대상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네덜란드, 벨지움, 덴마크, 네. 노르웨이. 거기는 F-104를 스타파이터. 스타파이터를 일부 예. 서독과 함께 조립 생산, 면허 생산 해봤고.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네. F-16의 면허 생산권을 그쪽에 준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면허 생산권을 주냐고 미국에서. 그럼요. 그래서 결국 70년대 말까지 결정을 미국에서 이제 한 거는 네. 지금의 KF5까지 이제 그것도 소량 68대 면허 생산 단순 조립. 아, 단순 조립으로. 예. 키트를 미국에서 다 받아요. 부분품을, 컴포넌트를.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맞추는 거죠. 프라모델 하듯이. 조립. 그것도 뭐 쉬운 건 아니거든. 안 해본 입장에서는. 아, 그럼요. 그래서 그게 대만 다음에 전략적으로 미국이 대만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은 이미 그 면허 생산을 차근차근 했었어요. F-86F, F-104J, 예. 그다음에 이제 F-42J까지 이미 딱 계획에 딱딱 넘어오는 게 있어서 이건 별개. 미국산 전투기는 이제 이미 단계별로 아음석, 뭐 초음속 요격기, 그다음에 다목적 전투기까지 다 이제 일본은 이미 진행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 팬텀이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F1이라는 이제 지원 전투기라는 게 바로 이제 자체 설계해서 그 단계가 넘어가죠 이미. 일본은 앞서고 있죠. 네. 그건 이제 별개이고. 예. 근데 이 항공산업 기반이 없는 나라한테는 그렇게 이제 심어준 거죠 시작을. 그래서 뭐 다시 이제 대만 얘기를 하면은 대만은 그 다음 단계가 결국에는 이제 터보프로 훈련기, 그다음에 아음속 훈련기, 그거를 이제 거쳐요 80년대. 그러고 나서 이제 88년대 경국 전투기가 자국산 전투기가 이제 탄생하죠.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했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걸음마부터 시작해야죠. 다만 대한민국은 이제 KF5 EF를 네. 82년부터 9월 9일부터 공개를 해서 86년까지 만든 거 끝나자마자 네. KT1 지금의 KT1이 기획이 됐고 터보프로 훈련기를 바로 이제 할 수 있게끔 아직은 순수한 우리 국산이죠. 엔진은 그렇죠. 엔진은 미국제 프레드 히틀이지만 프레드 히틀이 카나다지만은 네. 그래도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다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국산으로 인정이 됐죠. 완전한. KT1은 대한민국이 주도하에 만들었다. 그럼 말 그대로 그 당시 예. ADD가 많은 예. 노력을 해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진입을 하니까 양산을 준비하던 시기에 바로 이제 KF-16 면허 생산이 돌입을 하는 거죠. KF-16의 면허 생산. 이거는 아주 그냥 알찬 면허 생산.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엔진을 제외하더라도 뭐 레이더라든지 네. 나머지 컴포넌트 중에 뭐 일부는 국내에서 이제 중소업체가 만들어서 같이 받아서 그러니까 단순 조립이 아니네요.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네, 국내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드디어.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기서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제 아주 면밀하게 조립을 이제 해본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군수 산업의 시작이네요. 그래서 이게 기점이 네. 우리 자주국밥 방위산업의 본격적인 시작은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80년대는 이제 KF5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빠뜨렸는데 뭐 K1 전차 미국에서 설계원 K1 전차를 이제 국내 공장에 설치해서 만들어 보는 거. 그 면허 생산에 사실은 포탑이. 포탑을 이제 포탑을 M1 그 전차 공장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차체는 또 국내에서 조립을 하면은 이렇게 결합한 거. 얻는 걸로. 예, 그거를 또 한 단계 발전한 거지. M48 시리즈 할 때보다. 그러니까 전차는 M48 이 단순 조립에서 이 K1 전차로 넘어갔다. 물론 이제 그 또 이제 면밀히 얘기하면 또 국방과 연구소에서 또 주장하시는 분들은
80년대 초반에 네. 기존의 M48의 어떤 그 사격 통제 장치를 네. 따로 좀 개발해서 부착한 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업들. 어. 세부 개량 사업을 해본 건 있어요. 80년대. 네네. 근데 이미 K1 전차의 설계가 끝나고 미국에서 테스트하고 국내로 반입되는 이제 과정을 밟는 게 80년대. 80년대. 예, 그래서 후반에 87년대 이제 생산 1호차가 나오고. 그래서 K1 이제 1호 전차가 탄생해서 승진 사격장에서 일반 공개가 된 게 1987년도. 87년도에. 그래서 뭐 일본에 이제 그 네. 기자들이 들어와서 또 자기들 식으로 이제 뭐 이 발음 발성을 하기를 뭐 빠루빠루 전차, 빠루빠루? 88 전차. 아, 88 전차를 빠루빠루 전차라고. 빠루빠루, 파르빠루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길어 늘어지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또 정착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일본 말 비슷하게. 그냥 K1 전차로 하면 될 거를. 좀 불만스러워서. 파르파르 전차. 네, 88 전차를 빠르파르 뭐 이렇게. 그랬군요. 일본의 지역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87년부터 이제 K1 전차가 정착이 됐는데 이 부분은 또 아쉬운 게 네. 이것도 벌써 뭐 30한 뭐 6, 7년, 8년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세월이 휙 하고 지나간 게 이것도 이미 구형화된 전차고 사실 K1이. 음. 물론 한반도에서 북한제 뭐 T-50이나 62계열 상대는 충분한데 네. 이게 만약에 이제 한반도가 우리 주도로 통일돼서 뭐 저쪽에 이제 뭐 압록강 같은 데 있을 때는 뭐 가상입니다만은 중국 전차를 상대해야 되는지 뭐 그럴 때는 이게 또 화력이 좀 딸리거나 그런 면이 없잖아요. 그럴 수 있다. 네. 예. 그건 이제 그것도 환경과 지역에 따라서. 또 어쨌든 그때 이제 2단계로 올라선 거죠 전차도.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이제 KF-16으로도 그것도 역시 전투기 분야에서 2단계로 올라갔고. 그러니까요. 아직 내밀한 아직 우리가 기술을 좀 배울 수 있는 면허 상산 단계로 돌입했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대한민국 육상 전력으로는 K1 전차가 자리를 잡았고 2단계로. 야, 2단계. 그리고 공중 전력으로는 KF-16의 단순 조립이 아니고 국내 이 방산 산업의 육성과 함께 자랐다. 시작이 된 거죠 본격적으로. 네. 예. 그다음 이 전투기부터 좀 더 알아볼게요. 그럼 3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가 절충교육 형식으로 기술을 받아서 공동 그 설계를 시작한 게 T-50계요. T-50. 그러니까 97년 8년도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KF-16의 어떤 면허 생산이 거의 이제 후반부 막판으로 이제 110대를 목표로 이제 가고 있는 시절이고 그 시절에 이제 T-50의 어떤 그 엔진 선정 네네. 97년도에 시작해서 98년도에 선정한 게 지금 F404인지 404죠. 이 98년도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지상군 내려가면은 항상 전차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바로 이제 120mm 그 주포로 라인 메탈 주포로 이제 미국에서 면허 생산해서 장착한 120mm 주포의 전차가 K1A1이 등장합니다. K1에서 K1A1으로. 예. 예. 그러니까 시제 차량이 이제 뭐 널리 공개가 되는 시점이죠. 98년도면 양산 배치는 아직 안 됐고. 네네. 그러니까 뭐 2.5단계를 할 수 있죠. 그게 2단계에서 2.5단계 좀 더 그렇군요. 올라섰으니까. 예. 계열성을 보면은 K1 전체의 개량량이 K1A1이고 네. KF-16의 사촌 동생이 이제 T-50이니까. T-50. 예. 예. 지금 FA-50이죠. 예. 그렇게 해서 2.5단계, 그게 90년대 말까지 그렇게 되고 이제 3단계로 가는 게 2000년대입니다. 3단계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 개발이죠. 공동 개발 단계. 이제는 면허 생산도 아니고. 네, 말씀드린 이제 T-50이 이제 FA-50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공동 개발. 전투기 분야에 있어서. 예. KF-16이 이미 다 끝나고 생산이. 그리고 이 T-50 계열부터는 거의 미국의 협력도 있었지만 그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국내 방산 산업이 거의 주력으로 이렇게 붙었겠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엔지니어들이 고생한 게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때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다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서 KF-21을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이제 그 전에 대한항공에서 했던 KF-5나 500M 대와는 달리 제대로 된 기술이 이제 들어왔다. 숙성이 됐다. 네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 먼저 번에 1단계에서 했던 거는 그 기술이 이어지지 않고 단절된 게 많죠. 먼저 방사한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에는 제대로 뭔가 이제 FM대로 제대로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이 이제 오늘의 그 이런 물건들이 나올 게 토대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FA-50이 돼야만 3단계로 접어드는 거죠. FA-50이. 그러니까 T-50, 뭐 TA-50 있지만 이것의 진정한 전투력을 이게 장착한 FA-50. 좀 이게 분류를 그 50계열을 분류를 할 때 T-50은 생산 대수가 50대인가 좀 얼마 안 돼요. 비무장이고 날개도 얇고 그 광주 비행단에서만 쓰고 있고 그래서 실제 수출 나가는 것도 순수한 T-5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전이 뭐 TA-50 버전도 있고 실제로는 그렇죠. 다른 게 TA-50도 있고 FA-50 버전. 그래서 지금의 우리 수출 품목은 이제 그냥
기사를 쓰실 때 T50이라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TA50 버전의 수출판 아니면 FA50의 수출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그렇게. 예. 그게 정확한 거잖아요. 정확한 거죠. T50은 딱 그 한 줌에 한 줌 남아 있는 게 아주 비무장기고 날개도 얇아서 무장 이렇게 달기도 어렵고 예, 훈련기 아닙니까? 예, 순수 훈련기 예, 무장을 예. 못하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광주 비행단에 이제 거기만 있고. 훈련 용도로. 이번에 뭐 폴란드 조종사들이 교육을 8명이 받았다는 게 뭐 어젠가 그 뉴스가 났어요. 그래요. 그 이제 광주에서 받은 거예요. 아. 근데 그 또 광주에서 그 훈련을 받은 다음에 예천으로 가면 예천 비행단 가면은 거기 TA50 TA50으로 무장을 달 수 있는. 네. 예. 그것도 이제 거기서 받은 단계가 있고. 네. 그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실전 배치되는 거죠. FA50. 만약 그 계통으로 빠진다면 조종사 배정을 그렇게 한다면 FA50 가는 거죠. 아 바로. 예, 물론 이제 T50 해서 TA50 한 다음에 KF16 가거나 뭐 F15K 가는데 네. 분류를 이제 하죠. 그냥 같은 계통으로 해서 보낼 조종사가 있고 점수에 네. 점수에 따라서 아니면 예. 우수하니까 15K를 보내자 아니면 F35 보내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로 가는 거 저쪽으로 가는 거 다 틀리죠. 뭐 그거는 이제 뭐 공군의 양성 과정이고 네네네. 그건 뭐 방산하고 또 좀 별다른 얘기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K2 전차, 그다음에 KF21이 그러한 과거, 또 단계적으로 단순 조립이냐, 아주 내밀한 아주 엄밀한 조립 생산했냐, 그다음에 공동 개발해봤냐. 그렇게 해서 크게 나누면 이제 그 1단계, 3단계네요. 2단계, 3단계, 4단계가 바로 지금 흑표 전차, 4단계까지 와서 K2 흑표가 나왔고. 흑표 전차, 그다음에 우리 그 KF21 전투기. 그래서 넓게 얘기해서는 4단계를 거친 거예요. 하루 아침에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품목이 또 워낙 네. 국산화하는 어떤 목표가 높기 때문에 다종다양하게 육군, 해군, 공군 이제 특히 육군 장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국산화가 다 이루어진 게 네. 그런 이제 3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와서 4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 이제 제대로 이제 그거를 우리 일반 국민한테 홍보하기 시작한 게 2003년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9월달에 그때 모형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물을 네. 완성해서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2003년도 9월달부터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됐잖아요. 20년 전. 그것도 시간 꽤 걸린 거고 방산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그 폴란드 중심의 수출도 네. 그것도 한 거의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온 거잖아요. 예. 하루 아침에 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현재 뭐 작년부터 이제 올해 뭐 공대지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투발사 뭐 미사일들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네. 무장들. 그건 또 이제 새롭게 우리가 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고 뭐 지대지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탄도탄, 예. 순항 미사일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좀 빚을 벗고 어떤 수출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팔리려면은 좀 이렇게 더 발전된 K 방산, 2단계 K 방산을 보려면 2030년대. 지금은 또 새로 이제 무장 계통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네. 수출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초기 단계죠. 네. 지금 이제 플랫폼들이 어느 정도 다 있으면은 그다음 이제 무장이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 K 방산, 우리 자주국방 방위산업 50년사가 올해가 되는데 또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금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힘들게 왔어요. 네. 예. 그런데 과거 한 10년 정도 보면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KF-21 보라미 전투기 그 당시 KF-X 사업이었죠. 네. 이걸 또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뒤섞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기자들이 평가할 때 뭐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돼서 평가할 수도 있고. 네. 이쪽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그 혼재가 돼 있던 시기죠.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뭐 소위 미국제 전투기만 사자 하는 쪽도 있었고 사실은 직수입만 하자. 직수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국내 국산 전투기로 이제 하면은 뭐 자기가 좀 이해관계에 있어서 뭐 좀 밀려난다든지 뭐 참여를 하는데 배제가 된다든지 또 그런 다른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결국에는 카이주도 한국 우주산업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한쪽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야 되는 대한항공의 방위산업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기들한테 생기는 업체간에 자기들 생기는 게 별로 이해관계니까. 일부 예. 극히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쪽도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납품을 해야 되고 일부 네. 부품에 있어서 네네. 기술에 있어서 근데 전적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도권은 여전히 상실한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막 온갖 뭐 댓글도 이상하게 달린 게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나 나온 사람들 예. 그것도 이제 이해관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파벌 싸움이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거 그런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했다는 거지. KF21이라는 이름까지 받기까지는. 어쨌든 꿋꿋하게 그것을 반대 의견들을 이겨내고 이 KF-21 보라미 전투기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또 차차 세대 전투기까지 이제 개발을 또 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지고 있고 이제 시작인 거지 이것도. 그러니까 함께
거기에 함께 이제 또 무장들이 또 다종다양하게 또 아와야 되고 아유, 착수에 들어가고 있고. 예. 그래서 뭐 2030년대를 넘어가야만 이제 120대가 완성돼서 배치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차차 세대 전투기 차차기 전투기죠. 그거에 대해서 아주 또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네. 뭐 개발비를 또 모아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엔진도 국산화를 과제를 2040년대를 이제 또 앞에 두고 있고 네. 무장도 일본 같은 경우처럼 또 절반은 우리 무장으로 섞어야 되고 네. 뭐 공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예. 공대지 미사일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다른 시작이에요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저희가 이 KF-21 그리고 K2 흑표전차까지 얘기를 했는데 빼먹은 게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최강 자주포로 거듭나고 있는 K9 썬더 자주포. 근데 자주포 분야는 네. 역사가 상대적으로 전투기 분야나 전차. 특히 전차 네네. 지상체계 전차에서 좀 시작이 늦었죠. 어. 면허 생산인데 네. 미국의 M109A2 그 당시에 회사 이름은 이제 BMY사. 네네. 지금이야 이제 뭐 바뀌었지만은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면허 생산을 시작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게 북한의 이제 소위 그 자행포 자주포죠. 그게 오픈탑 포탑이 없이 위에 오픈된 상태의 자주포가 대량 양산을 이제 78년부터 해서 많이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미국과 협의를 한 상태에서 보니까 마땅한 게 없었죠. 그래서 M109A2 그 당시에 주력이었던 미국 육군에 네. 그래서 면허생산 받아서 지금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에 뭐 삼성테크인데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그것도 천여문 그걸로 이제 출발이 돼서 그나마 다행히도 이제 기술이 좀 많이 좀 모였죠. 요거는 또 전차와 달리 쉽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85년부터 면허 생산을 시작해서 네. 한 천여문 지금은 K9 자주포 수량만큼 비슷하게 네. 그 부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소요가 그래서 그걸 배치를 이제 막 하면서 동시에 기술이 좀 빨리 확보가 돼서 네. 아주 순수 국산 자주포가 이제 개발이 이제 기획이 된 게 90년대 되자마자 뭐 90년, 91년 이때 소요제기 돼서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북한도 하는데 우리라고 이 자주포를 못할 거 아니야. 좀 더 기술의 수준이 네. 전차보다는 좀 더 낮으니까 우리 소유를 하자. 시작을 이제 해서 98년도에 이제 공개되기 시작해서 이게 야전 배치가 99년부터. 근데 이제 그것도 배경에는 네. 지금의 이제 제식 명칭이 K55A1 개량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K55A1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M109A2죠. 한국 버전인데 그것이 좀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손을 직접 바로 이제 뭐 엔진 개발이 안 돼 있었죠 그 당시에는 지금의 이제 파워팩까지 다 완성됐죠 최근에. 네. 그 당시엔 초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 그 이제 미국 제조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 뭐 다른 사통 장비도 그건 이제 좀 이렇게 다 외국산으로 다 조합을 한 거기 때문에 K9 자주포에서 그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제 그게 국산화된 게 없기 때문에 뭐 파워팩 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또 유럽제를 사서 독일. 영국. 네. 영국에 또 어떤 경우가 사례가 좋은 또 저기 기술 유입이 됐었고 네. 좀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K9 자주포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기술에서 벗어난 건 맞는데 네. 또 국산 자주포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또 일부 기술은 이제 역시 유럽제를 이제 의존했던 거. 지금은 다 이제 해결한 상태고. 파워팩까지도 국산으로 이제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는 다 이제 그것도 한 20년 걸렸죠. 그러니까 20년. 뭐 하나 하면 20년이네요. 제대로 아주 뭐 완전 국산화하기까지는 또 자주포는 20년 걸린 거죠. 전에는 일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파워트레인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수입을 해서 갖다 장착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때 뭐 얼마 전까지 한때 뭐 좀 수출에 좀 제약을 받았던 게 있죠. 독일 회사 때문에. 네네. 그게 뭐 전차만 그런 게 아니라 자주포도 그랬던 거고. 네, 야 전차, 자주포, 전투기까지. 예. 저희가 또 뭐 미사일 분야까지도 좀 얘기할 필요는 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대한민국이 정말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의 수출 강국, K방산의 수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거나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하루 아침에 다 됐고 성과를 이제 이렇게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즐기고 있을 시간인데 네. 저 같은 이제 나이나 세대를 보면은 그 엄청난 그 시간에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중반부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75년에 이제 M16을 이제 면허 생산 하기로 했다는 네. 뭐 짧은 뉴스를 접했는데 그때는 네. 신문 중심이었기 때문에 흑백 그렇죠. TV에. 예. 근데 이제 뭐 78년, 79년에 국군에 날 때 제 기억으로는 79년 10월 국군에 날 그 신문 기사. 당시 뭐 이제 신문사 말하면 중앙일보인가 하여튼 보면은 네.
전차가 국산 전차가 나왔다. 근데 79년도에. 근데 그게 이제 국가의 날 중심으로 이제 특집 기사인데 네. 그게 이제 저기죠. M48A5K를 말하는 거고. 조립 생산한. 그다음에 국산 소총이 나왔다가 M16이었고. 국산 소총이라고. 국산 소총이랑 네. 이제 타이틀 제목이 기사.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다. 네. 조립했다. 그래서 국가의 날 때 선을 보였다. 그래서 그게 아주 막 뿌듯했던 시기가 내가 기억으로 79년도예요. 79년도요. 네, 대단히 이제 자부심이 있었죠. 그 처음에 국뽕은 이제 그때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도 105mm 주포 전차가 이제 있어서 네. 북한의 전차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 그다음에 이제 소총. 북한의 AK-47에 대응할 수 있는 M16이 대량 생산 배치를 시작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이 안보 측면에서 좀 덜 불안하다. 전쟁 나면 우리도 뭐 이렇게 한번 붙어볼만 하다. 지상전에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는 아직 저기네 다 직수입하고 뭐 면허 생산이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다고 하는데 이게 79년도 10월달 국군의 날 때. 정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50년대생 그리고 60년대생 분들은 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나이가 티를 내는 이유가 요즘에 그 분위기 이전에 훨씬 전에 항상 마음을 이게 국산 무기에 대한 자주국방에 대한 방위산업에 대한 예. 어떤 갈구 희망하는 게 그 10년 단위로 있었거든. 예. 이 마음도 발전하는 게 이제 요거 됐는데 그 다음에 더 첨단 고성능 무기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을 이제 80년대 또 가서 또 90년대는 면허 생산 중심이니까 네. 근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진짜 아주 순수 국산 전투기가 다른 나라 옆에 나라에 비교해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의문점을 그때까지는 의문점을 계속 갸우뚱. 예. 근데 그다음 나왔다는 게 2000년대 초반에 나왔다는 게 뭐 마하 1.5에 FA50, T50. 근데 이게 경전투기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게 수준이나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가?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자주국방이나 국산 무기에 대한 전투기에 대한 이제 불안한 게 그리고 아쉬움이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된 그 어떤 진위를 이렇게 높이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단계가. 네. 그래서 2000년대, 2010년대를 이제 그러니까 2010년대, 2000년대를 보내고 네. 2010년대 뭐 13, 14년 때 한참 논란의 KFX. 과연 이게 결정을 해서 비행기가 나오는 거 맞나?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계속 10년 단위로 예.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연대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갈구하는 게 희망하는 게 아주 뭐 엄청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서야 진정한 국뽕 2025년 현재 3월달에 와서는 국뽕이 이제 딱 정립이 됐죠. 이게 진짜 국뽕이죠. 그럴까지 저 개인적으로 50년 걸렸습니다. 50년. 이 방송을 듣거나 시청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냥 금방 하루아침에 된 거는 좀 생각하실 텐데 저는 50년을 이렇게 날렸어요. 완성. 대한민국의 정말 피땀 흘린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예요. 네, 그걸 보기까지 50년 걸렸죠. 예.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또 젊으신 분들이 지켜봐야 되는데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 첨단 정밀 무기. 거기에 이제 우리 국산 드론, 뭐 UAV뿐만 아니라 이제 자폭 드론까지 네. 그걸 좀 이제 기다리고 고대하는 거죠. 또 새로운 뉴 트렌드, 전쟁의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제 그걸 또 이제 지켜봐 주셔야 돼요. 바톤을 넘겨야죠. 네, 지켜봐 주셔야죠. 아시아에서 네. 그 서남아시아 포함한 거예요. 중동고 직전 서남아시아까지 해서 네네. 동북아시아인데 물론 동남아시아 있고 네. 여기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은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가성비 높은 성능 좋은 이 무기 체계를 만든 나라가 과연 어디겠느냐 스스로 이제 자문자답 해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오로지 인도 실패 사례 많죠. 그렇죠. 예, 아주 뭐 다른 우리 유튜브에서 나오죠 실패 사례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뭐 아주 짜증나는 그 인도 사례.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옆으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동남아시아 무기 제대로 자국산 무기 없고요. 없죠. 동남아시아 섬나라 그다음에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대만은 시작하다 주저앉는 케이스. 뭐 경국 전투기라든지 거기 가지고 전투기. 물론 최근에 AT5라고 해서 그걸 살짝 개조한 건 있는데 네네. 그건 새로운 플랫폼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머물러 있고 대만이 아주 골고루 다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일부만 했고 일본은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어떤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눈치 봐가면서 하고 또 상당히 뭐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비싸고 뭐 F1이라든지 수출을 그렇다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지금 뭐 수출 뭐 다른 뭐 논문이나 뭐 발표문에서 뭐 일본의 방산이 뭐 수출 나가면 뭐 우리가 뭐 큰일 난다. 그건 과장 뉴스고요. 일본 아직 멀었습니다. 수출 나가면은 시간 더 걸려요. 어떤 미국의 통제 견제가 더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기껏해 호주 뭐 호위함 얘기하는데 그것도 더 두고 봐야 되고 잠수함 결정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수함 캐나다 사례도 그렇고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일본도 즉 배제하고 그러면 이제 공산국가
중국과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제 무기는 또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또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수출을 통제하고 제한시키고 수량 배분 그러면 대만 침공해야 되니까 네. 그런 복잡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뭐 올망졸망 여러 가지 자주포도 많은 나라고 그러니까 뭔가 딱 표준 장비들을 이렇게 정착한 미국식의 정착한 나라도 아니고 네. 그거를 뭐 수출품 따로 자기들 쓰는 무기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뭐 시장에서 좋아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예. 근데 북한제는 수출이라고 하는 게 북한 뭐 방산이라는 게 자기들 그쪽 입장의 방산 우리가 아니라 네. 보면은 탄도탄 위주고 러시아 지금 팔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병력 수출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다 그걸 비교해 보면은 아주 이게 아주 제대로 아주 밸런스 잡아서 만들어서 성능 좋고 가격 적당하고 납기일 지키고 이건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오직. 아시아에서. 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대가 왔는데 그 정점이 네. 아주 모든 국민들이 이제 국뽕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폴란드 수출이죠. 결국에는 유럽 수출. 그렇죠. 예. 그 시작이죠 또.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중동에 이제 뭐 소소한 무기들이 뭐 미사일, 현궁 미사일이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천무 이런 게 예. 이제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간 거고 지금은 이제 함께 폴란드와 함께 또 이제 뭐 천궁 2라든지 네. 미사일 쪽 이제 그게 이제 또 새롭게 자라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3년 4년 된 거죠. 이게 소위 K방산의 진짜 시작은 3년 4년 됐고 네네.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올려야 되는 건 새로운 품목으로 올려야 되는 거는 이제 2030년대를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 방산 정말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따져 보면은 거의 뭐 50여 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이렇게 된 결과인데 이렇게 만들어 주신 여러 기술자, 과학자 그리고 그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뭐 현 상태에서는 정말 존경을 받아도 되는 그 분들이죠 다.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이걸 또 지켜보시면서 또 이제 이렇게 얼마큼 성장하는지를 또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정말 그분들 지금 보면은 뿌듯하실 거예요. 뭐 제가 그러니까 더 하시겠죠. 예. 그 감정이라는 게 더 예. 높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과거에 이 대한민국 무기 이 개발에 공로가 있으셨던 분들 댓글 써주시면 제가 하트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정말 오늘 방송이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뭐 최근에요. 최근에 기준을 잡아야 돼요. 본격 시작된 게 예. 가짜 뉴스가 아니고 가짜 썸네일이 아니. 예,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 요즘에 가짜 썸네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니 대표님이 나가시는 뭐 예. 유튜브 채널 보니까 예. 제가 썸네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아니 KF21이 예. 현무 5를 달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예. 거의 뭐 탄두 무게만 8, 9톤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프라모델에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프라모델에서도 안 돼. 아니 예? 대표님 나가시는 그 채널들 좀 너무 과도한 말도 안 되는 그 썸네일 조금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대표님이 욕 먹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곧 환절기가 찾아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텐데 네. 이럴 때 이 100년 된 산삼 백진삼 매일 꼬박꼬박 드시면서 면역력 챙기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만 보시고 오늘 방송 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진삼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특별하게 이 슈퍼소닉 TV는 조금 더 이 한정 수량 소진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무한 공급. 예. 근데 무한까지 못 가겠죠 아무래도. 계속 찍어내면 무한이 될 수 있죠. 예.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섬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